안녕하세요. 해커스텝스 독해 손승미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우리 역시나 또 8월 적중 예상 특강을 또 가지고 왔고요. 우리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총 7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냥 푸시지 마시고 시간을 한 8분 30초 시간에 맞춰 놓으시고 문제를 푸시고 나서 우리 영상 함께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는요. 구나 절을 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나오는 경우는 주제나 요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문단 중간에 빈칸이 나오는 경우는 주제 요지라기보다는 이제 앞뒤 문장 흐름 잡아서 이제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주제 요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먼저 우리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최근 사건을 반영을 해서 또는 최근 사건에 비춰봤을 때 메트로웨이 관리팀에서는요, 뭐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 나와 있는 한번 상세 정보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만 해도요, 우리는요 여러 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바로 어떤 거를 승객이 소위 귀중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바로 이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귀중품을 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제 몇 건의 보고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메트로웨이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과정에 있다. 어떤 과정이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제 과정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한 경찰에도 이제 소위 이제 도움을 요청한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위 줄이기 위해 바로 뭐에 대한 절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 또 경찰한테 지원을 또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게 주변을 좀 잘 살펴봐라. 그런 것이 아무래도 좀 더 효과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다면 우리 직원분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결국 이 전체적인 상세 정보를 통해서 결국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절도 부분에 대한 것, 즉 귀중품을 잃어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통합적인 표현으로 갈 수 있는 게 뭐가 될 수가 있을 거냐? A번에 보시면 소위 상기시키기 위해서 승객분들한테 본인 어떤 이런 귀중품을 좀 유념하라고 상기시키기 위한 거다. 그 다음 B번에 보시면 소위 이렇게 통근하는 대중들한테 뭐를 알리고도 하는 거냐? 소위 요금 변화에 대한 걸 좀 알리려고 하는 거다. C번에 보시면 바로 이 메트로웨이 소위 유저들, 즉 이용객들한테 뭐를 좀 알리려고 하는 거냐? 앞으로는 어쨌든 뭐 계류 중인 어떤 이런 폐쇄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D번에 보시면 직원들한테 좀 경고를 주려고 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교통카드를 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하려고 하는 거다. 아까 보시면 뭐였습니까? 우리 승객분들 소위 절도 상황 이런 거 있으니까 요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뭐겠습니까? 답은 A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뭐 전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이 결국 이제 블랭크가 되면서 주제 요지 뒤쪽의 상승을 통해서 결국은 절도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뭐겠습니까? 답은 A번. 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는요.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빈칸에 나오는 경우에는 주제나 요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늘 생각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문제는요, 연결어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연결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좀 먼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연결어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레임을 좀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먼저 이제 A번은 thus입니다. thus 하게 되면 물론 뜻적으로는 이제 그러므로인데 이 아이의 프레임은 소위 원인과 결과로 갈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B번에 보시면 rather입니다. rather라든지 instead라든지 on the contrary 이런 것들 다 묶어서 사실 뜻은 제각각이죠. rather는 차라리 오히려, 그다음 instead는 대신에, 그다음 on the contrary는 반대로. 뜻은 제각각이지만 얘들 묶여서 뭐가 될 수 있다? 교정이 될 수 있다. correction. 나레이 법비 같은 느낌이죠. 앞에 내용 아니고 뒷 내용이다.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느낌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on the contrary 같은 경우에는 뜻이 반대로라고 해서 이 아이가 절대로 대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C번에 보시면 conversely입니다. 우리 conversely 같은 경우에는 뜻적으로는 역으로예요. 이 아이의 프레임은 소위 앞뒤 문장 보셨을 때 주체 대상이 뒤바뀌는 프레임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치는 문학에 영향을 미친다. 문학은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요 사이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conversely라는 표현을 좀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번에 보시면 otherwise입니다. 우리 otherwise나 또 같은 표현으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or else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뜻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으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랜드를 언제 쓰느냐? 뭐 예를 들어서 앞문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생각해요. 곧
곧 비가 멈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뒷문장에서 우리는 여행을 취소해야만 해요. 그 사이에 쓸 수 있는 게 이 otherwise나 or else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문장이 매끄럽게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소위 이제 뭐겠습니까? 비가 계속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즉, 이 otherwise나 or else는요. 앞에 언급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반대 상황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아까 보시면 이제 앞에는 뭐였습니까? 비가 멈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매끄럽게 이어지려면 중간에 멈추지 않아 계속 내려라는 내용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otherwise나 or else를 쓸 수가 있을 거다. 자, 이제 이거를 갖고 저희가 앞뒤 문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단계 소통 흐름 모델은요,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느냐? 바로 이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트렌드를 설정을 하고요, 최신의 스타일을 소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역할을 한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람들이 어떤 이런 견해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즉 누구보다 대중매체들보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역할을 하더라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이런 이론들은 바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미디어 메시지, 즉 이 언론의 어떤 이런 메시지 같은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고객들한테 또는 소비자한테 직접 가지 않고 바로 누구를 통과한다라고 하는 거, 소위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통과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쭉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연결어 나오고 뒷문장을 봤던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자, 바로 이런 모델은요, 즉 위에서 나와 있는 이 바로 두 단계 소통 흐름 모델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 모델은요, 좀 반하는 거예요. 바로 뭐하고는 좀 반하는 거냐? 이 대중 매체가 직접 영향을 미친다. 즉 메시지에 노출된 사람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일반적인 믿음하고는 좀 반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과연 이 아이의 프레임을 우리는 뭘로 볼 수가 있을 거냐? 아까 우리 보셨던 뭐였습니까? 원인과 결과로 갈 거냐? 아니면 앞의 내용 아니고 뒷내용이에요. 바로 접어준다라고 봐야 될 거냐? 아니면 앞뒤 문장 보실 때 주체 대상이 뒤바뀌는 프레임이라고 봐야 될 거냐? 아니면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소위 반대 상황을 좀 나타내는 연결을 봐줘야 될 거냐? 답은 뭐겠습니까? 답은 A번으로 가는 거죠. 즉 앞문장을 보셨을 때 뒷문장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즉 바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어떤 두 단계 어떤 이런 소통 흐름 모델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 언론 매체 어떤 이런 메시지 같은 것들이 대부분의 소비자들한테 직접 가지를 않고 어떤 이런 오피니언 리더를 통해서 좀 이렇게 먼저 통과가 돼. 바로 이런 것들이 근거적인 부분이라서 뒷문장 뽑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믿음하고는 조금 반하는 거야 라고 이제 뽑아낼 수. 왜냐하면 일반적인 믿음 같은 경우에는 소위 대중매체의 메시지가 소위 직접 소위 사람들한테 소위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반하다라고 표현을 쓸 수 있는 부분이 형제 앞뒤 내용, 형제 앞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뒷문장을 좀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될 수는 뭐겠습니까? 이때 갈 수 있는 거는 지금처럼 뭐다? 원인과 결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어는요, 중요한 부분은 뜻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연결의 프레임을 좀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앞뒤 문장 먼저 해석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도 불구하고 영 답이 나오지가 않아 지문 전체로 가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연결어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좀 잘 많이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문제는요,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우리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푸실 때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고 나서 바로 A로 넘어가는 게 아니죠. 과연 이 지문에 대한 대략적인 주제, 중심 소재가 뭘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 아이와 관련이 없는 걸 이제 A, B, C에서 골라준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먼저 앞쪽을 좀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때 믿어졌습니다. 바로 뭐가? 바로 이 음악은요, 결코 보편적인 것으로서 설명되어서는 안 돼라고 한때 믿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마치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것처럼 보이는데, 자, 우리 요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우리가 이제 보통 주제, 중심 소재로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요번 문제는 좀 특이하기도 바로 보겠습니까? 첫 번째 문장이 주제, 중심 소재가 아니라 바로 이 but이라는 걸 통해서,
A가 주제 중심 소재로 가고 있구나. 즉 다시 말하면 이 지문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보편적인 것으로 설명되어서는 안 돼.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바로 이 다른 어떤 문화권에 있는 이 음악들을 좀 메타 분석을 한 부분은 소위 seem to 또는 appear to 뭐뭐인 것 같아, 보여주는 것 같아, 다른 결론을 보여주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 but이라는 걸 통해서요 첫 번째 문장이 아니라 바로 이 A 이하의 문장이 주제, 중심 소재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지문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으로 설명되어서는 안 돼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A번에 보시면 바로 연구는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있는 이 음악은요 공유를 하더라고요. 특정 특징들을 좀 공유를 하더라고요. 스타일은 달라도 특징들을 공유하더라고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또 계속 연결됩니다. 바로 이런 거에는 뭐가 있느냐? 리드미컬하고 그다음에 좀 속도가 빠른 어떤 이런 댄스 음악 그리고 느리고 부드러운 어떤 이런 자장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문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서 설명되어서는 안 돼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겠습니까? 보편적인 측면이 있네요.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D번에 보시면 사실상 실제로 다른 사회에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 뭐 느리고 그다음 빠른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답 뭐겠습니까?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이 지문은 무슨 얘기하는 거였습니까? but을 두고서 뒤쪽에 바로 뭐였습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런 특징적인 부분을 좀 공유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소위 D번처럼 뭐 사람들이 이런 춤에 맞춰 소위 춤추는 걸 좋아해 어떤 이런 음악에 맞춰 춤추는 걸 좋아해 라고 하는 내용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 뭐겠습니까?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될 거냐?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다.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시고 주제, 중심 소재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꼭 첫 번째 문장이 주제 중심 소재가 아닌 이렇게 문장 중간, 그죠? 이 중간 문장에서 소위 또 주제나 중심 소재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또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correct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correct 문제를 푸실 때는 지문 내용을 보시고 보기를 보시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단, 지문을 보고 보기를 볼 때의 전제 요건은요. 지문 내용이 정확히 내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뜨문뜨문 해석이 되고 뜨문뜨문 이해되어 있으면 오히려 지문을 보고 보기를 보는 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어휘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 충분치 않아 라고 하시다라고 한다면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하는 게 우리 시간적으로 좀 덜 걸릴 수가 있다. 단 우리가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는 탭셋은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쓰기 때문에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또 지문에 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문제를 푸시면서 패러프레이징 되는 표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한번 보기를 좀 보겠습니다. 바로 린드스트롬 같은 경우에는요. 고객의 물건을 좀 수리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은요. 고객의 물건을 수리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뭐겠습니까? 재판매를 위해서 뭔가 좀 살 물건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떤 고객이 어떤 이런 제품을 수리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재판매를 위해서 이 물건을 좀 사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리에 대한 부분은 아닐 거다. 자, 그 다음 우리 B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번에 보시면 그는요, specialize in 무언가를 전문으로 합니다. 골동품 사진 찍는 거를 전문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골동품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오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골동품 사진을 찍는 걸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골동품들이 뭐다? 받겠다. 이런 것들 살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C번을 보시면 린드스트롬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 주 내에서 물건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요. 저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주에 대한 부분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네바다주, 그 다음에 아리조나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주라고 하는 하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보시면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네바다, 그 다음에 아리조나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C번은 안 될 거고요. 마지막 이제 D번에 보시면 바로 이 사람은요, 흔치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좀 더 증가된 가격을 지불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이제 소위 이제 뭐겠습니까?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흔치 않은 물건이라는 표현을 여기서는 소위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rare라는 단어로 지금 쓰고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흔치 않은 물건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이제 rare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rare에 대해서는 바로 뭐다? 탑 탈러니까 최고 가격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최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뭐겠습니까? 높여서 지불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역시나 이제 뭐겠습니까? 그대로 표현을 쓰지 않고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표현들을 좀 정리해 두시는 게 우리 커렉트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 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커렉트 문제는 사실은 뭐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쉬운 문제처럼 볼 수가 있겠지만 어느 유형의 문제보다 사실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수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요, 추론 문제입니다. 우리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대한 내용 이해를 정확하게 해석하실 필요가 있으실 거고, 또 중요한 건 이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1차 추론으로 가야지 1차 추론한 걸 바탕으로 또 2, 3차 추론으로 가시면 안 될 거다.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라든지 또는 통념의 근거가 돼서 추론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론이 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좀 보죠. 매년 겨울이요, 수백 명의 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슬픔, 그 다음에 이제 우울감을 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집중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수년간 심리학자들은요, 비관적이었다는 거죠. 이 건강한 사람들이 이러한 증상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비관적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상황이요, 지금은요,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런 합법적인 어떤 이런 기분 장애, 소위 이제 뭐라고 언급되어지느냐? 계절성 정서 장애라고도 언급되어집니다. 소위 SAD라고 이제 언급되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날 심리학자들은요, 바로 이 SAD를요, 뭐랑 연관짓고 있느냐? 바로 이 낮의 길이가 더 짧아지는, 즉 겨울 동안 바로 이 낮의 길이가 더 짧아지는 것과 연관을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런 것들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장애가 가장 흔한지, 즉 어디에서 가장 흔한지,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 왜 가장 흔한지. 왜냐하면 이곳은 아마 낮의 길이가 더 줄어드는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 좋게도 바로 이 SAD는요, 소위 간단한 방법으로 좀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바로 이 SAD를 좀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밝은 빛 치료만을 좀 필요로 한다. 바로 이제 거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고출력 어떤 이런 전구에 노출을 시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가지고 과연 추론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볼게요. 계절성 정서 장애에 대해서 이제 추론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이제 우리가 지문에 대한 것들만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A번, 바로 이 계절성 정서 장애는요, 진단되고 나서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 우리 그런 거 모릅니다. 그 다음 B번, 바로 이 계절성 정서 장애는요, 완전히 소위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 몰라요. 그 다음 C번, 계절성 정서 장애는요, 치료될 수 있습니다. 자외선에 노출돼서 치료될 수 있다. 아까 보시면 자외선이라서 이제 뭐였습니까? 아까 보시면 우리 이런 밝은빛 치료 이런 부분이 되는 거지. 아까 보시면 이렇게 자외선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아닐 거다. 마지막 D번에 보시면 바로 이 계절성 정서 장애는요,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주요 문제점이 아니다. 답 뭐겠습니까?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왜냐면 아까 보시면 바로 이 계절성 정서 장애는 바로 이제 어디서 가장 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위도가 좀 더 높은 지역에서 가장 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위도 차이에 따라서 바로 이 계절성 정서 장애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을 근거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잡고서 갈 수 있는 건 뭐가 될 거냐? 아무래도 정서
장애는, 즉 계절성 정서 장애는 바로 이렇게 위조가 낮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문제거리는 좀 안 될 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답 보겠습니까?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론에 대한 어떤 이런 답에 대한 근거는 반드시 우리가 또 지문에 좀 찾아보실 수가 있으셔야 될 겁니다. 근거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문에 찾지 못하면 결코 그 아이는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1지문 2문항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1지문 2문항 문제를 푸실 때는 먼저 문제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문제 유형별에 맞는 접근법을 통해서 답을 좀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가주셔야 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가능한 지문 자체를 다 보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게 바로 1지문 2문항 문제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문제를 보면 6번 문제는요. 미첼 메시지의 목적이 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보게 되면 주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소위 뭐라고 합니까?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하죠. 문제표를 좀 지문에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미첼 메시지의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첼 메시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위한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 8시에 차를 가지러 간대죠. 그러면서 아마 8시 반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트로이까지 3시간 좀 넘게 걸린다. 그러면서 우리가 9시는 좀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곳은 이제 점심을 먹길 원한다면.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머무는 호텔이 소위 이제 음식을 주기는 하지만 근처에도 많은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이 미첼이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가 될 수가 있을 거냐? 자, A번. 아내가 더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결정하기 위한 거다. B번에 보시면 그가 이제 내일 도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상되어진 어떤 이런 일정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다. C번, 트로이로 가는 어떤 이런 루트, 경로를 좀 확인하기 위한 거다. D번, 여동생의 어떤 가족의 어떤 짐 준비 상태를 알기 위한 거다. 아까 보시면 8시에 차 가지러 가고 8시 반까지 가겠다. 9시는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점심도 먹어야 되고요. 우리가 머무는 호텔, 음식을 주긴 하지만 근처에 많은 또 레스토랑이 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일정에 대한 확인으로 갈 수가 있겠죠. 답 뭐겠습니까?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우리 7번 문제는 소위 이제 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표를 좀 지문에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 같은 거 나오게 되면 우리가 숫자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넷은요, 2시에 뭘 하기로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넷 쪽으로 이제 가봐야 되겠죠. 베넷에 있어서 2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이 2시에 대한 정보를 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 예약했어요. 풍선 여행 예약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시에 진행되는 부분 우리는 뭐로 볼 수 있을 거냐? 그렇죠. 풍선 여행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요 우리 좋은 문제 또 함께 했습니다. 이번 영상 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점수 잡는 Hackers.